안녕하세요. NCS 최적화 전용 프로그램인 옵티스랭에서 AI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 발표하게 된 태성 SN이 안홍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 옵티스랭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옵티스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옵티스랭에서 머신러닝 기반들이 들어간 기법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옵티스랭 AI 플러스 기능이 적용된 AI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NCS 옵티스랭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N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위 세 가지가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NCS AI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NCS AI 플러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NCS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AI 기능들이 적용된 일종의 애드온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 AI 플러스 중에서 옵티스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라 함은 주어진 변수 범위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최적화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인풋과 리스폰스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리스폰스는 아웃풋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넣어주는 값에 대한 반응 값으로 리스폰스라고도 부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적절한 수의 인풋 파라미터가 선정이 되었다면은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플루언트에서 직접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지 않은 포인트들에 대한 값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메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폰스 서페이스, 뭐 반응 표면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일단은 메타 모델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최적합. 최적화하고는 목적에 맞게 이 메타 모델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는 값은 사실 이제 예측값이기 때문에 실제 플루언트에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최적화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옵티스랭의 라이센스는 프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2024년에 출시된 AI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프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NCS 제품군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NCS 제품군 이외의 서드 파티 툴, 매틀랩이나 아바쿠스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도 내가 같이 최적화 기능에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이센스. 여기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해석 해석의 비숙련자한테 내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NCS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풋 값을 넣어서 마치 앱처럼 어,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 안에 AI 플러스 라이센스 기능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따로 분리가 되었고, AI 플러스 라이센스만 가지고는 사실 사용은 하실 수 없고요. 프로나 프리미엄과 같이 사용해가지고 기존에는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쓸 수 있었던 기능들을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현재의 라이센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S AI 플러스에 있는 제품 중에서 옵티스랭 AI 플러스는 AI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적용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AI 라이센스가 따로 빠져 있으니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옵티스랭 AI 기반 모델들을 아예 못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프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민감도 분석 최적화를 할 때 사용되는 AI 기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옵티스랭의 AI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스랭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된 방법을 크게 MOP, AMOP, 필드 MOP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MOP와 AMOP는 옵티스랭에서 AI 플러스 라이센스가 없어도 제공되고 있는 기법들이고, 필드 MOP 같은 경우에는 AI 플러스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티스랭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MOP, AMOP, OCO를 볼 수 있는데요. 스칼라 값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뭐 출구의 압력, 뭐 최대 속도, 온도, 평균 온도 값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OP나 AMOP는 다항식 보관, 크리깅, 최소 제곱해, GARFS, RBF 등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 최적화 메타 모델을 만들고, OCO는 최적화 기법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최적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OP, AMOP, 메타 모델링 이런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유동 해석 예시를 가져와 봤고요. 미싱T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구로 온도가 다른 유체가 들어오게 되고 출구 온도가 30도로 맞춰야 하는 해석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입구로 유입되는 입구의 유량, 온도 이런 것들이 출구의 온도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는 이런 물리값들은 인풋 파라미터로 되고 변수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설정해 주고 범위를 정해 주는데요. 그러면 인풋으로 이제 계산 인풋 값으로 넣어준 값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실제 진행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다양한 인풋 파라미터의 조합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어낸 다음과 같은 게 이제 DO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DOE를 기반으로 해서 리스폰스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리스폰스 서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한 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을 거고 모델에 따라서는 특정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방법들은 매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옵티스랭에서는 이러한 기법들 간의 경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COP라고 하는 예측 계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메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타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값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메타 모델이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특정 구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COP라고 하는 값이 파란색 쪽에 가까운 값이 낮은 값인데 COP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서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AMOP라고 하는 작업들은 구배가 큰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함으로써 저희의 예측 정확도를 올려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스칼라 값으로 출구면의 평균 온도값, 단일 최소치 값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출구 어느 평균 온도의 단일 값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인풋의 범위에서 출구면의 언더 컨투어를 보거나 배관의 단면을 잘라서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옵티스랭 AI 플러스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1D, 2D, 3D 형태로 MOP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수백 수천 개의 인풋 파라미터를 모델링 해야 될 경우에 AI 플러스를 이용한다면은 DFFN이나 DIMGP 등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근사 모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옵티스랭에서 어떻게 AI 기법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핀을 최적화하는 해석으로 열 유동 해석을 수행했는데요. 방열핀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게 해석 목적이며 경계 조건은 입구로는 0.1m/s의 공기가 25도씨로 들어오고 핀 아랫면에서는 200도씨로 발열을 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인풋 파라미터는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방열핀의 높이와 핀의 간격들로 설정을 했고요. 보고자 하는 아웃풋 값은 방열핀의 히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이 방열핀의 높이가 파란 원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이를 수식하여서 입력 변수에 적용하였습니다. 어, 작업은 워크벤치 환경에서 최적화한 데모 시연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민감도 분석 단계이며 옵티스랭의 센시티비티라는 작업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습니다. 모델링 격자 해석을 미리 다 해놨고요.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다음에 레인지까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